경우의 수 그냥 단순한 순열과 조합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했긴 했지만 그게 아예 배제되는 게 아니잖아. 빠져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그냥 순열, 그냥 조합, 그리고 일일이 세서 구하는 중학교 때 하던 방식의 경우의 수가 여기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는 거지. 거기서 조금 더 심화돼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1학년 때까지 했던 것들을 복습을 해봅시다. 경우의 수 문제.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순열과 조합을 배우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배웠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 경우의 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풀어도 나오고 저렇게 풀어도 나오고 선생님이나 해설지 풀이가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풀어도 나오고 그렇죠? 간단하게도 구할 수 있지만 굉장히 또 복잡하게 나오기도 하고 똑같은 문제가 굉장히 이제 푸는 방법이 많은데 이 차이점을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경우의 수 파트는 대수 파트, 해석학 파트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분 혹시 했어요? 미분 말고 그러면 곱셈공식 예를 들어 곱셈공식, 인수분해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곱셈공식, 인수분해 공식은 딱 그 공식이 있으면은 거기에 적용시키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x 플러스 y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식에 적용시키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경우의 수 파트는 공식을 배웠다고 해서 거기에 적용시키면 끝이다? 가 아닌 게 달라요. 공식에 무조건 적용시킨다 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공식에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 이게 중요해요. 경우의 수 전체적인 단원을 풀 때의 마인드, 접근법이에요. 공식에 적용시켜서 풀리면은 뭐 좋지만 이거는 조합, 이거는 뭐 순열, 이거는 뭐 이제 배우면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처럼 이렇게 딱 적용시켜서 생각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다시 쓰면 무슨 얘기냐면 일일이 세서라도 푼다는 소리야. 이런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가 10가지야. 이 10가지인데 이 10가지를 막 공식을 생각하고 뭐에 적용시켜야 되지 고민하고 하느니 차라리 일일이 세보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공식에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공식을 배우게 되면 공식이 편하니까 공식을 막 쓰려고 하는데 일단 그 생각은 배제하시는 게 좋아요. 일일이 세서라도 푸는 쪽이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경우의 수 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경우를 나눈다. 이게 포인트예요. 경우의 수 문제, 경우를 나눈다? 뭐 말장난하는 것 같죠?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이 경우를 나누느냐, 그러니까 이런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이렇게 나누느냐, 그냥 통째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고 풀 수 없고가 갈립니다. 그리고 경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누는지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늘 문제를 풀 때마다 경우를 이렇게 나눠야 된다, 경우 나눠야 된다, 혹은 이거 공식에 굳이 적용하지 말고 일일이 구하는 게 더 낫다, 일일이 다 세서라도 풀자,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처럼 푸는 방법을 좀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해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방법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생각은 이랬는데 어떤 설명이 더 좋은지를 생각해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해설지의 풀이는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라 해설지의 풀이도 참고를 하면서 어떤 풀이가 더 좋은지 익혀야 되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모든 풀이가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좋은 풀이든 나쁜 풀이든 전부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더 빠르게 풀었구나. 아, 저거는 저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서 틀렸구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해석하기나 대수 파트 이쪽이랑 접근법이 달라요. 거기는 공식 적용해서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고 풀면 끝이야. 그러니까 한 길이야. 풀이 방법이 한 가지 길인데 이거는 너무나도 경우가 많아. 하지만 가장 빠른 그 풀이법만 익힐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풀이법도 전부 다 익혀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럴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문제 푸는 거 보면 그 풀이를 이해하겠죠. 풀이 이해하지만 문제는 뭐냐? 공식을 단순히 적용한다고 선생님 풀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는 그게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 그리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단어는 특히.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이제 짐작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예 안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오답이 중요한 단원이에요. 오답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쵸?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예, 그런 거에 대한 고찰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자기가 좀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그때그때 고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접근법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경우의 수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를 보면서 이 두 가지 생각은 항상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순열과 조합 가봅시다. 물론 여러분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개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개념 설명하면서 문제 일품에 있는 문제 간단하게 좀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진도를 진행할게요. 아마 여유롭게 해도 경우의 수 파트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순열과 조합. 순열이 뭐고 조합이 뭐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했나? 어쨌든 중학교 때 일일이 세서 구했던 이 경우의 수를 조금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수학적 도구죠. 뭐예요? 순열이 뭐예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어떻게? 택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맞아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 그런 다음에 그걸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하죠.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죠? NPR, 그쵸? NPR. 조합은 뭐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여기까지가 조합이죠. NC, R 이렇게 됩니다. 정의식 기억나요, 혹시? NPR 어떻게 되죠?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팩토리얼 뭔지 알고 있죠? 5팩, 120, 6팩, 720. 0팩 얼마예요? 0팩은 1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NCR은요? 기억나요? N팩 나누기 N-R 팩에 R팩 이렇게 곱해져 있죠. 둘이 차이가 뭐예요? 요게 차이잖아. R팩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러니까 조합에다가 만약에 R팩을 곱하면 그럼 순열되는 거잖아요. R팩 약분되니까 순열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무슨 차이예요? 그러면 공식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정의 다시 봅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 여기까지가 조합이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거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차이가 곱하기 r팩 차이인 거죠. r개를 택했어. 그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곱하기 R팩인 거지. 그치? 이해돼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냐. 순열과 조합이 전혀 다른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면 이게 순열일지 조합일지 헷갈려. 그럼 일단 뽑고 보는 거야. 일단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그 다음에 이거 구별을 지어줘야 된다면은 R팩을 곱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되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순열과 조합,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순열과 조합까지 했다. 그러면은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이 순열과 조합, 그냥 순열, 그냥 조합 말고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순열, 순열에서 확장이 된 겁니다. 순열에서 확장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순열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순열들 중에서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게 크게 세 가지예요. 뭐뭐뭐? 원순열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중복순열이 있고요. 다 안 까먹었네. 그래도 1월달에 했을 텐데. 그쵸?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말을 그냥 붙여놓은 거야. 말을 붙여놓은 건데 원순열부터 그럼 갈까요? 일품 보면 원순열이 먼저 나와 있네. 그럼 원순열부터 가겠습니다. 원순열이 뭐예요? 원이 있고 원탁이 있고 여기 자리가 이렇게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자리가 이렇게 네 자리가 있다면 4명을 안 치는 경우에서 몇 가지? 3팩. 왜 3팩이죠? n-1팩 이렇게 할 거니까. 그쵸? 이렇게 할 거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틀린 게 아니라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사실 선생님은 이 원순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왜 원순열이야?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은 원순열 아니네? 원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 이거 그러면은 이것도 6-1팩이에요? 아니잖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원순열 말고 다른 그 말을 대체할 말이 사실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원순열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원순열은 원이 아니라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 보죠. 겹치는 경우가 있는 순열인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원순열은 원이라는 말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다. 겹치는 경우가 있는 순열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생님 다시 해석해 볼게요. n-1팩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앉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수가 4가지 자리가 있는데,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가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똑같을 거란 말이야. 동서남북에 구별이 없다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4명이 앉으니까 4팩이어야 될 텐데, 겹치는 경우가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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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기 때문에 4로 나누는 거죠. 이해돼요? 아마 이렇게도 배우고 저렇게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쪽이 맞다는 거야.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다른 문제 풀 때도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n-1팩이 아니잖아. 뭐냐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자리 몇 자리예요? 6자리잖아. 그쵸?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 앉는다고 친다면
여기랑 겹치는 경우가 언제예요? 여기잖아, 여기 겹치잖아.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앉는다고 치면 여기랑 똑같은 경우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앉는다고 친다면 여기랑 똑같은 경우가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한 자리에 앉는다고 쳤을 때 겹치는 경우가 몇 가지? 여기랑 여기 두 가지씩 있잖아.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다른 원순열에 관련된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분들이 전체 경우에서 나누기, 겹치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게 그렇게 일괄적으로 통일을 하는 게 안 헷갈려요. 이게 이제 언제 헷갈려지냐면 이렇게 하면 헷갈려질 수 있어. 6명이니까 일단 n-1팩을 해. n-1팩을 해서 5팩을 한 다음에 하나, 둘, 세 가지 다르니까 곱하기 3 해. 그럼 얘랑 똑같긴 해요. 괜히 말했나? 더 헷갈려지려나? 이거랑 똑같긴 합니다. 똑같긴 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합시다. 우리 원순열은 원이어서가 아니라 원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겹치는 경우가 있는 순열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그냥 전체 경우 팩토리얼 한 다음에 겹치는 것의 개수, 내가 직접 앉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 앉았을 때랑 어디 앉았을 때가 똑같을까? 나누기 얼마?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5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단 5팩을 하세요. 5명이 앉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누기 얼마 해야 될까,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았어. 여기 앉는 거랑 똑같은 경우 어디 있어요? 없죠. 방송이 틀려도 되니까 대답하세요. 없잖아.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요? 아니지. 이놈은 오른쪽에 얘가 모서리가 있고 얘는 왼쪽에 모서리가 있잖아.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요? 아니지. 이건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고 이거는 왼쪽에 모서리가 있으니까 다 달라. 지금 이 5자리는 전부 다 달라요. 겹치는 경우가 아예 없어. 나눌 게 없어요. 그래서 명수 팩토리얼 그대로 한 다음에 아니면 자리 팩토리얼 그대로 한 다음에 나누기 겹치는 경우가 있는 걸로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 일품 8페이지 가볼래요? 일품 8페이지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예 기본 문제는 할 수 있으니까 그 3번 문제 좀 풀어볼까요? 앞에 있는 거 지울게요. 했어요? 몇 가지 나왔어? 민지 몇 가지? 120. 이거 꽤 어려운데. 한번 볼까요? 자, 정육면 채취라는 경우의 수야. 근데 이건 재밌는 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앞, 뒤, 왼쪽, 오른쪽, 위, 아래가 있지만 이걸 사실 돌리더라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앞인 거지 이건 앞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 위인 거지 이건 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6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칠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빨간색을 칠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빨간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응?
빨간색을 먼저 하나 칠해볼게. 몇 가지? 6가지? 6개의 지금 면이 전부 다 어떤 관계, 어때요? 구분이 안 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어딜 칠하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빨간색으로 먼저 색깔을 칠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빨간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한 가지야. 한 가지입니다. 맞아요. 자, 빨간색 하나 칠했어. 그 다음에 5가지 색깔이 그럼 남아있죠. 자, 나머지 5개의 면이 남아있는데 이 5개의 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어디가 구분이 됩니까? 빨간색과 마주보는 면과 이건 하나밖에 없는데 빨간색과 이웃한 면들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빨간색이랑 이웃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위에니까 오른쪽, 왼쪽, 앞뒤지만 아니라고. 이거 돌린다고 생각해보면 빨간색과 반대편만 구분이 되고 나머지는 구분이 안 돼요. 자, 그럼 빨간색과 반대편에 몇 가지의 색깔을 칠할 수가 있어요? 5가지의 색깔을 칠할 수가 있지. 그 중에서 제가 노란색을 칠했다고 쳐봅시다. 자, 빨간색과 맞은편에 5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몇 개가 남았어요? 4개의 면이 남았어. 그럼 4개의 면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안 돼. 하지만 이제는 아까는 위아래도 구분이 안 됐는데 이제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서 구분이 된단 말이야. 옆면만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건 이제 뭐가 돼버린 거야? 원순열처럼 돼버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4팩 나누기 4. 3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5, 6, 30이 돼요. 됐어요? 직육면체 가볼까요? 여섯 개의 면인데 이거는 지금 이거랑 이거랑은 길이가 같아요. 이거 구해보시고 6가지 색깔로 칠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직육면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전부 다 다른 경우 구했어요? 잘 모르겠어. 구했어요? 아니 일단 답을 구해요. 나와보세요. 선생님랑 같이 풀 거야. 잘 몰라도 괜찮아요. 선우 다 구해놨어요? 몇 개 나왔어요, 선우는? 60개. 이거는요? 100.
80? 나 선생님 답 몰라요. 나도 풀어봐야 돼. 민주는요? 60? 90? 90. 두 번째 건 아직 안 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한번? 이번엔 어떻게 할까? 일단 이거는 여기 우리가 봤을 때 양옆에랑 위아래 앞뒤가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네 가지 면은 똑같고 여기 왼쪽 오른쪽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이거 두 개부터 구하고 싶은데 여기랑 여기 칠하는 거. 그러니까 6가지의 서로 다른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6가지의 서로 다른 색깔에서 두 가지를 뽑자. 6개 중에서 두 가지를 뽑을게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칠하거나 이렇게 칠하거나 어때요? 곱하기 2 해요? 하지 마요. 이렇게 칠하는 거 이렇게 칠하는 거 어때? 같아 달라? 같죠? 돌리면 같잖아. 그렇죠? 그러면 6개 중에서 2개만 뽑아놓고 여기 칠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렇게 칠해놓으면 이제 뭐랑 상황이 똑같아? 여기 위에서 위아래 칠한 거랑 상황이 똑같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뭐 하면 돼요? 4팩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4팩 나누기 4? 그쵸. 그럼 얼마입니까? 15 곱하기 6 하니까 90 이렇게 되죠. 자, 봐봐. 선우야. 60이 나왔잖아. 왜 60이 나왔어요? 어떻게 했어? 편하게 설명하세요. 위에? 그러면 여기 칠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몇 곱하기 몇 어떻게? 2 곱하기 5? 5 곱하기 4분의 4팩. 자, 이게 중요한 거야. 2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4팩이 지금 그러면은 60 그래서 나온 거잖아. 왜 내가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 이게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틀렸는지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런 거야. 2가 왜 나왔다고요? 여기랑 두 가지의 면이 있으니까 2를 곱했겠네. 그치? 그래서 두 가지 면을 2로 곱했어.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 칠했다고 생각했어요? 뭐 여기든 칠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5는 뭐죠? 그거랑 마주보는 면? 마주보는 면? 근데 봐요. 이게 처음에 2부터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2는 잘못 안 됐으려나? 이거 어디가 잘못됐? 이게 지금 위야. 이게 하나 칠하고 그 맞은편을 칠했다는 건데. 이게 좀 그럴싸해 보여서. 2를 여기 만약에 이쪽이랑 지금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랑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위에 면이랑 두 가지다. 그래서 2를 하고 만약에 칠했어. 그럼 그 반대편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5가지 있으니까 곱하기 5가 됐어. 그 다음에 옆면은 이제 팩토리얼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칠했을 때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쪽으로 잡았어. 그러면 그 반대쪽에 이거 칠하는 게 5가지는 맞겠죠. 그런데 빨간색, 노란색으로 잡으면 이 옆면이 지금 전부 다 구별이 안 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면 이렇게 4팩 곱하기 4를 하면 안 됐네. 그쵸?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두 가지를 경우로 나눴어야 된다. 여기랑 그럼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1번 경우와 2번 경우로 나눠서 해보자. 1번 경우에 만약에 저기 먼저 칠했으면 반대편에 칠하는 경우에서 5 맞고요. 그 다음에가 4팩 나누기 4가 맞겠네요. 그렇죠. 반대편에 칠하고 그 다음에는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부터 칠했다고 친다면 반대편에 5가 맞겠지만 이제 빨간색, 노란색을 칠해진 상태야. 그러면 4팩을 하고
근데 이제 겹치는 게 몇 가지예요? 두 가지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나누기 2 해볼까요? 그럼 맞나? 이거는 몇 가지입니까? 5, 6에 32고 이거는 60이네. 더하면 90이네. 아까 우리 90 나왔어요? 그럼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제대로 풀었네요. 이 과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 지금 푸는데 지금 우리가 뭐 5분, 10분 잡아먹었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생각에서 이렇게 한 게 틀렸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도 이렇게 풀면은 되겠네? 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서 했다면 엄청나게 실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돼야 돼. 감이 와요?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확통은. 한 끗 차이로 틀리잖아, 항상. 그렇잖아. 1을 더하거나 빼고 안 더했거나 2를 나눴거나 안 나눴거나 항상 오답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실수가 아니야. 실수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한 번 덜 하고 한 번 덜 생각한 게 그게 실력이에요, 확통에서는. 알겠죠? 됐다. 그 다음에 중복순열 좀 가보죠. 중복순열은 순열은 순열인데 뭐예요? 중복을 허락한 거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여기까지가 뭐였어요? 순열이었잖아요. 그쵸? 중복수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사이 여기에 중복을 허락하여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 중복순열의 공식은 n 파이 r 해서 n의 r승인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n의 r승 외울 필요 없다. 중복순열은 여러분들이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어. 0부터 9까지 사용해서 세 자릿수 만들래. 그러면 이거 세 자릿수 만드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처음에 1부터 9까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올 수, 0부터 10까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0부터 10까지 올 수 있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900이잖아요. 그쵸? 이게 중복순열이지 뭐야. 그쵸? 10 곱하기 10.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뒤에 부분을 보면은 10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건데 뭐가 n이고 뭐가 r일지 헷갈릴 뿐더러 중복순열 이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중복순열은 공식 외우지 마시고 문제에 나오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었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원순열이랑은 좀 다르게 중복순열은 공식 외우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 문제 좀 풀어볼래요? 8페이지 5번. 모스부 점과 일자를 일렬로 나열하여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1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면 이 부호를 최소한 몇 번 이용해야 하느냐. 한 번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그라미 아니면은 이거 2개네요. 2개.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이용한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동그라미 아니면 짝대기잖아요. 그렇죠? 2번 이용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의 제곱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3번 이용한다고 하면 2의 3승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줄줄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뭐 n의 r승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2의 거듭제곱이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6번 이용하면 2의 6승 이렇게 되죠. 그쵸? 그다음 7번 이용하면 당연히 2의 7승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면 이 부호를 최소한 몇 번 이용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7번 이용하면 128개의 신호가 나오니까 7번이겠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3번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쳐보자. 그럼 8개만 이용해요? 8개만 만들 수 있어? 4개도 만들 수 있고 2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번 사용한다고 친다면 3번까지 사용한다고 친다면 한 번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2번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3번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면 최소한 몇 번 이용해야 되는지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3번 이용하면 서로 다른 신호를 14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싹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이 아니라 몇 번까지? 7번이 아니라 6번까지만 하면 2부터 2 더하기 4 더하기 6, 8 더하기 64까지 더하면 126 나올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좀 쉬었다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부터 할게요.